여기 당신의 부부 관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아내의 몸을 만지는 그 방식이 사실은 아내에게 사랑이 아닌 고문으로 느껴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공개할 이 3분의 기적을 모른다면 당신은 평생 아내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고독사가 아닌 황홀한 로맨스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이자 부부, 심리치료사인 최 박사입니다. 지난 35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부부의 내밀한 속사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갖춘 쇼윈도 부부들이 제 앞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지는지, 반대로 다 쓰러져가는 단칸방에 살아도 서로의 눈빛만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부부들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그 수만 건의 데이터 속에서 저는 하나의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부부 관계의 파국은 거창한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실이라는 가장 은밀한 공간에서 아주 사소한 손끝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50대 이후 갱년기와 은퇴라는 인생의 격병이를 겪는 부부들에게 이 차이는 단순한 불만족을 넘어 영혼의 살인과도 같은 고통을 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오해받고 있으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진 부위, 바로 여성의 가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며칠 전 70대 초반의 남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생을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자부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억울함에 가득 찬 목소리로 토로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젊을 때는 제가 거칠게 리드하면 아내가 오히려 남자답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힘이 좀 빠졌다고 이제는 제 손길을 벌레 피하듯 합니다. 어젯밤에도 분위기를 좀 잡아보려고 가슴을 애무했는데 아내가 기겁을 하며 제 손을 쳐내더군요. 내가 무슨 성추행범입니까? 내 아내 내 마음대로 만지지도 못합니까? 남편분의 말씀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방식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몸과 뇌가 노화 과정에서 겪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비극입니다. 저는 그 남편분께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아내분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고 계실 뿐, 현재 눈앞에 있는 아내분의 몸과는 전혀 소통하지 못하셨습니다. 여성의 몸은 고정된 물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감정의 퇴적층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체입니다. 20대, 30대의 아내가 좋아했던 그 강렬한 자극은 에스트로겐이 풍부하여 피부 탄력이 넘치고 감각신경이 둔감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완경을 지나 60대, 70대가 된 여성의 몸은 완전히 다른 우주가 됩니다. 피부 표면을 덮고 있던 지방층이 얇아지면서 신경 말단은 피부 표면으로 더욱 가깝게 올라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에는 시원하다 혹은 짜릿하다 라고 느꼈던 압력이 지금은 쓰라리다, 아프다, 심지어 공격받는다는 통증 신호로 뇌에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뇌과학적인 관점에 있습니다. 인간의 피부에는 C촉각 섬유라는 특수한 신경세포가 존재합니다. 이 세포는 우리가 쾌락이나 안정감을 느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경은 초속 3cm에서 10cm 사이에 아주 느리고 부드러운 속도로 움직이는 자극에만 반응하여 뇌의 쾌락 중추와 정서 조절 영역인 섬엽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성적인 목표가 뚜렷할수록 손놀림이 빨라지고 거칠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급함 때문입니다. 발기가 사그라들기 전에 혹은 아내가 거절하기 전에 빨리 일을 치러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압박감이 손끝의 속도를 높입니다. 이렇게 빨라진 손길은 C촉각 섬유를 자극하지 못하고
대신 통증과 위험을 감지하는 A-델타 섬유를 자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은 사랑을 표현한다고 만지지만 아내의 뇌는 그것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 근육을 수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남편분들은 그저 아내가 늙어서 선교기 없어졌다거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오해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성은 죽는 순간까지 사랑받기를 원하고 따뜻한 접촉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단지 그들이 원하는 접촉의 언어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젊은 시절의 성이 번식을 위한 본능적이고 폭발적인 에너지였다면 중년 이후의 성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위로하는 치유와 안식의 에너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전환을 가장 극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슴입니다. 왜 하필 가슴일까요? 많은 남성분은 가슴을 그저 돌출된 살덩거리나 시각적인 흥분 도구로만 여깁니다. 마치 자동차의 시동 버튼처럼 누르면 반응이 올 것이라 기대하며 기계적으로 주무르거나 비비곤 합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가슴은 해부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심장과 가장 맞닿아 있는 성격입니다. 가슴 중앙에 위치한 단중혈은 한의학적으로 감정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며 서양 의학적으로도 심폐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된 미주신경의 핵심 경로입니다. 아내가 살면서 겪어온 시집살이의 서러움 자식을 키우며 삭혀온 소갈이,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결핍 등 모든 희로애락의 감정이 응어리져 있는 곳이 바로 가슴입니다. 그래서 무심하고 거친 손길이 그곳에 닿으면 아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상처받은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을 웅크리고 방어 태세를 취합니다. 반대로 그곳이 존중받고 귀하게 다뤄진다고 느끼는 순간 아내의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며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스스로 풀게 됩니다. 제가 치료했던 한 60대 후반의 여성 환자분은 상담 도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남편이 제 가슴을 만질 때마다 저는 제가 정육점의 고기가 된 기분이 듭니다. 그는 제 가슴의 크기나 탄력 유두의 반응에만 관심이 있지 그 가슴 뒤에서 뛰고 있는 제 심장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소름이 끼치고 제가 여자로서 끝났다는 비참함만 느낍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 수많은 중년 아내들의 침묵하는 절규를 대변합니다. 남편분들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저 사랑해서 만졌을 뿐인데 정육점 고기라니요. 하지만 의도와 결과는 다릅니다. 사랑은 내 방식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줄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성적인 자극, 이전에 정서적인 연결입니다. 내 늙고 처진 가슴조차 당신에게는 여전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확신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만져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 거부감의 벽을 허물고 다시 신혼 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고 농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손이 아니라 뇌를 먼저 터치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단순한 마사지 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내의 뇌 신경망을 재설계하여 당신의 손길을 위협이 아닌 최고의 선물로 인식하게 만드는 인지 재구성 훈련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혼의 공명 터치라고 부릅니다. 이 터치의 핵심 원리는 속도, 압력, 그리고 의도, 이 세 가지 요소를 완전히 새롭게 조율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인 속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C촉각 섬유에 대해 설명해 드렸죠. 이 신경을 깨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느리게 움직여야 합니다. 10분이 아니라 1시간이 걸려도 좋다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제가 권장하는 속도는 1초에 약 3cm에서 5cm 정도의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마치 깃털이 공중에서 살랑거리며 내려앉는 속도 혹은 잔잔한 호수 위에 나무잎이 떠가는 속도와 비슷합니다. 남성분들은 본능적으로 리듬을 타고 반복적인 운동을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쿵짝쿵짝 박자를 맞추거나 강약강약 리듬을 주려고 하죠. 하지만 아내의 가슴을 만질 때는 이 리듬감을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느리고 부드럽게 마치 흐르는 물처럼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압력기입니다. 많은 남성분이 시원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혹은 자신이 흥분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가슴을 움켜쥐거나 강하게 압박합니다. 하지만 갱년기 이후 여성의 유방 조직은 미세한 염증 반응에 취약합니다. 강한 압력은 즉각적인 통증과 함께 조직의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해야 할 압력의 정도는 두부를 손에 올렸을 때 으깨지지 않을 정도 혹은 아기의 볼을 쓰다듬을 때의 그 조심스러운 무게감이어야 합니다.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여 접촉 면적을 최대화하되 힘은 손가락 끝이 아닌 손바닥 중앙의 장심에서 나오는 따뜻한 열기만을 전달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힘으로 조직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기운으로 감싸 안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의도입니다. 당신이 손을 뻗는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 있습니까? 오늘 밤은 기필코 성공하리라. 아내를 흥분시켜야지. 라는 목적지향적인 생각이 가득하다면 그 생각은 미세한 근육의 떨림과 땀 분비천의 변화를 통해 고스란히 아내에게 전달됩니다. 여성의 육감은 무서울 정도로 예리합니다. 남편이 나를 목적으로 대하는지, 존재로 대하는지 피부로 감지합니다. 따라서 터치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아내를 치유하고 있다. 이 가슴은 내가 지켜줘야 할 성전이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손길은 테크닉을 넘어선 치유의 파동이 됩니다. 이 의도의 변화가 뇌파를 안정시키고 그 안정된 뇌파가 손끝을 통해 아내의 심장에 공명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이론적인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원리를 어떻게 실전에 적용할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당장 침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매뉴얼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강력해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아내분의 성적 감각과 억눌린 감정을 일시에 폭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오열을 하거나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격렬한 반응을 보이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준비되셨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경의 세팅입니다. 아무리 좋은 터치라도 형광등이 대낮처럼 환하게 켜져 있고 TV 소리가 시끄러운 곳에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오감 중 시각은 가장 강력한 감각이지만 동시에 촉각의 집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조명을 끄거나 은은한 간접 조명만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실내 온도를 평소보다 1돼서 이 도정도 높여주십시오. 여성이 옷을 벗었을 때 한기를 느끼지 않아야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열립니다. 가능하다면 라벤더나 일랑일랑 같은 아로마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후각을 자극하는 것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후각은 뇌의 변형계로 직통하는 유일한 감각으로 무의식적인 긴장을 푸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아내를 편안하게 눕히고 당신은 아내의 옆이나 머리맡에 자리를 잡습니다. 절대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위압적인 자세를 취하지 마십시오. 동등하거나 오히려 아내를 받들어 모시는 낮은 자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손길이 닿기 전 반드시 30초 이상 당신의 두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드십시오. 차가운 손이 가슴에 닿는 순간 아내의 몸은 0.1초 만에 수축하며 방어벽을 세울 것입니다. 따뜻한 온기는 안전함의 신호입니다. 손이 충분히 따뜻해졌다면 바로 가슴으로 돌진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가슴은 최종 목적지이지 출발점이 아닙니다. 가슴을 향해 곧장 뻗는 손은 침략군의 발소리와 같습니다. 아내의 무의식은 비상벨을 울리며 성벽을 높이 쌓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덜 위협적인 변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치 달팽이가 집으로 들어가듯
나선형을 그리며 천천히 중심부로 접근하는 우회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명치와 늑골 풀기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두 유방 사이의 정중앙을 전중이라고 하여 화병이 모이는 곳이라 부릅니다. 중년 여성 10명 중 9명은 이곳을 누르면 비명을 지를 정도로 통증을 호소합니다. 평생 시집살이하며 자식 키우며 꾹꾹 눌러 담은 울화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곳이죠. 따뜻해진 손바닥으로 아내의 명치 끝에서부터 갈비뼈를 따라 옆구리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십시오. 이때 손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의 온기로 굳은 살을 녹인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아내가 숨을 내쉴 때 손이 따라 내려가고 들이마실 때 살짝 떼어주는 호흡의 리듬을 타십시오. 이 과정이 5분 이상 지속되면 아내의 얕았던 호흡이 깊어지고 긴장으로 솟아있던 어깨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때가 진입 신호입니다. 아내의 몸이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손을 조금 더 위로 올려 쇄골 라인을 공략할 차례입니다. 쇄골은 여성성을 상징하는 매우 우아한 뼈입니다.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이용해 쇄골의 위아래를 흐르듯이 마사지해 주십시오. 림프절이 모여있는 이곳을 자극하면 노폐물 배출을 돕고 가슴의 순환을 열어주는 생리학적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위의 터치는 성적이라기보다 보살핌의 느낌을 줍니다. 당신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구나. 내 몸의 건강을 챙겨주고 있구나. 라는 안도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부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이제 드디어 성격인 가슴으로 손을 옮길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대부분의 남성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덥석 움켜쥐거나 유두를 찾으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손동작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수호자의 손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손바닥을 오목하게 만들어 공기를 품은 듯한 모양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아내의 가슴을 그 오목한 손바닥 안에 살포시 담으십시오. 절대로 누르지 말고 비비지도 마십시오. 그저 가슴이라는 존재가 내 손 안에 안전하게 머물도록 받쳐주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얇은 유리로 만든 귀한 찻잔을 들어 올리듯 혹은 둥지 속의 알을 보호하듯 말입니다. 이 정지된 상태로 최소 3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멈춤의 시간이 마법을 부립니다. 남편의 손이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 아내의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왜 움직이지 않지? 왜 주무르지 않지?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거지? 이 호기심은 곧 고도의 집중력으로 바뀝니다. 아내는 온 신경을 가슴에 닿은 남편의 손바닥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손바닥의 미세한 열기가 유방 조직 깊숙이 스며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옥시토신 분비의 스위치를 켜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실제로 열화상 카메라로 이 과정을 촬영해보면 차갑게 식어있던 아내의 가슴과 복부의 천이 이 3분의 정지 동작 동안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3분의 침묵이 흐른 뒤 아내의 호흡이 조금 거칠어지거나 몸을 살짝 뒤척인다면 그것은 더 원한다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이때부터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가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손바닥 전체의 면적을 이용해야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원을 그리십시오. 그 원의 크기는 가슴 전체를 아우를 만큼 커야 합니다. 1초에 한 바퀴가 아니라 10초에 한 바퀴를 돌린다는 생각으로 아주 느리게 회전하십시오. 이것은 마사지가 아니라 기퀴를 돌리는 행위입니다. 피부 표면의 마찰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피부 아래 근막과 근육이 함께 움직이도록 묵직하게 밀어주어야 합니다. 이때 오일이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손바닥이 지나갈 때마다 안에는 꽉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과 함께 묘한 흥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남성분이 유두를 건드리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장 자극적인 포인트니까요. 하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유두는 가슴 중에서도 가장 감각이 예민하게 집중된 고압 전류 흐르는 곳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두를 자극하는 것은 전압 조절 없이 전자제품 코드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과부하가 걸려 스파크가 튀고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거부감을 느낄 것입니다. 유두는 이 긴 여정의 맨 마지막 디저트처럼 남겨두어야 합니다. 대신 가슴의 옆선 겨드랑이와 이어지는 불임프절 부위를 공략하십시오. 이곳은 평소 브래지어 와이어에 눌려 순환이 막히고 통증이 잦은 곳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으로 겨드랑이에서 가슴 안쪽으로 살을 끌어모으듯 부드럽게 쓸어주십시오. 이 동작은 가슴의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는 미용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내가 평소 불편해하던 곳을 긁어주는 듯한 시원함을 선사합니다. 당신 여기 많이 뭉쳤네. 힘들었겠다. 라는 말 한마디를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육체적인 쾌락과 정서적인 위로가 동시에 전달되는 순간입니다. 아내는 생각할 것입니다. 이 남자가 내 몸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치료해주고 있구나. 이 신뢰가 쌓이면 아내는 무장 해제를 하고 자신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허락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과감한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교차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왼손은 아내의 오른쪽 가슴을, 오른손은 왼쪽 가슴을 맡아 동시에 혹은 번갈아 가며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이때 두 손의 움직임은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형상을 닮아야 합니다. 한 손이 밀고 들어올 때 다른 손은 빠져나가고 다시 반대로 움직이며 끊임없는 파동을 만들어내십시오. 아내의 몸이 이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무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추는 춤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분의 호흡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이 흥분해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 아내도 덩달아 긴장하게 됩니다. 요가 수행자가 명상을 하듯 깊고 낮은 호흡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평온한 숨소리가 아내에게는 가장 강력한 최면제가 됩니다. 어느덧 아내의 얼굴에 홍조가 띄고 입술이 살짝 벌어진다면 이제 드디어 금단의 구역인 유두로 접근할 허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여러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꼬집거나 비트는 행위는 영원히 기억에서 지우십시오. 유두를 다룰 때는 마치 꽃 봉고리 위에 앉은 나비를 상상해야 합니다. 손가락 끝에 힘을 완전히 빼고 지문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유두 주변을 맴돌아야 합니다.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스치듯 지나가는 간접적인 자극이 훨씬 더 애타는 쾌감을 줍니다. 이를 에어 터치라고 부르는데 피부에 닿는 물리적 자극보다 닿을 것 같은 기대감이 뇌를 더 강렬하게 자극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아내가 애가 타서 몸을 비틀며 더 강한 자극을 원할 때까지 이 줄다리기를 즐기십시오. 이 시점에 도달하면 여러분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늘 피곤하다며 등을 돌리던 아내가 무뚝뚝하고 냉랭했던 그 사람이 마치 10대 소녀처럼 수줍은 표정으로 당신의 손길을 갈구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뇌를 깨우는 터치의 위력입니다. 하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나누는 대화입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남자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저속한 음담패설을 늘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언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당신 피부가 정말 부드럽네. 이렇게 안고 있으니 너무 좋다. 당신 심장 소리가 나한테까지 들려. 이런 담백하고 진솔한 말들이 촉각 자극과 결합될 때 아내의 뇌 속에서는 폭죽이 터지듯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청각과 촉각이 동시에 만족될 때 여성은 자신이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환상적인 기분에 젖어듭니다. 남편은 더 이상 늙고 배 나온 아저씨가 아니라 로맨스 소설 속의 다정하고 능력 있는 남주인공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50대 후반의 부부는 이 대화법을 적용한 후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남편분은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당신 오늘 참 예쁘다 라고 말한 순간 아내분이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여자로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아내분의 이 고백이 남편분의 가슴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밤 두 분은 신혼여행 때보다 더 뜨거운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은 단순히 몸의 마찰이 아닙니다. 서로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존재의 이유를 확인시켜주는 가장 고귀한 소통 행위입니다. 가슴 마사지는 그 소통의 문을 여는 열쇠일 뿐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떤 풍경을 만들지는 온전히 두 사람의 몫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가슴이라는 성격에 안전하게 진입하여 아내의 몸과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방법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행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후 관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직후 대부분의 남성은 급격한 피로감을 느끼며 바로 코를 골고 잠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현자 타임이라고 부르며 합리화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가장 허무하고 모욕적인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볼일 다 봤으니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앞서 쌓아 올린 공든탑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관계가 끝난 직후 등을 돌리고 코를 골며 잠들어 버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아내는 지독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방금 전까지 몸을 섞으며 하나가 되었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의 허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 아내의 뇌에서는 옥시토신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며 심리적 금단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갑자기 추락하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진정한 성관계는 사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옷을 다시 입혀주고 잠자리에 들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의 시간, 즉 현자 타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5분만 버티십시오. 남성분들이 사정 후 급격한 피로를 느끼는 것은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지만 의지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잠이 쏟아지더라도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딱 5분만 아내를 안아주십시오. 이때 가장 좋은 자세는 스푼형 자세입니다. 아내의 등 뒤에서 백허그 하듯이 감싸 안고 아내의 천이 서서히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나누는 대화는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거창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당신 참 예쁘다.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후이 호시 시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전의를 공들여 했다 해도 그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아내는 이 마지막 5분의 기억을 가지고 다음번 관계를 기대하게 됩니다. 남편이 나를 끝까지 챙겨주는구나,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 아내는 비로소 다음번 잠자리에서도 기꺼이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침실에서의 변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실 밖에서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많은 남성분이 범하는 오류 중 하나가 낮에는 무뚝뚝하게 대하다가 밤에만 갑자기 돌변하여 친절한 척하는 것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이중인격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 쌓인 감정의 찌꺼기가 밤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낮에 상처 주고 밤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관계는 24시간 이어지는 연속극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활 밀착형 스킨십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슴 마사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밑거름 작업입니다. 설거지하는 아내의 뒤를 지나갈 때 슬쩍 어깨를 주물러 준다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 아무 말 없이 아내의 발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리고 마사지해 주는 것, 출근할 때 가볍게 포옹하는 것. 이런 사소한 접촉들이 모여 아내의 감정 통장에 잔고를 쌓게 됩니다. 잔고가 두둑해야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는 법입니다. 평소에 적립해둔 애정이 없다면 밤의 결정적인 순간에 인출하려 해도 잔액 부족으로 거절당하게 됩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은 자신의 외모 변화에 대해 극심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난 주름 처진 뱃살 탄력을 잃은 가슴을 보며 한숨 짓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여자로서 매력이 없구나 라는 생각에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남편이 몸을 만지려 하면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불을 끄라고 하거나 이불을 뒤집어 쓰며 숨으려 합니다. 이때 남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내의 낮아진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아내의 신체 변화를 지적하거나 농담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당신도 이제 늙었네 라거나 살 좀 빼야겠다 라는 말은 아내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 주름은 우리 가족을 위해 고생한 훈장이야. 나는 당신의 지금 모습이 20대 때보다 더 편안하고 좋아. 거짓말 같아도 좋습니다. 빈말이라도 듣고 싶은 것이 여자의 마음입니다. 남편이 나의 노화를 긍정해주고 사랑해줄 때 아내는 자신의 몸을 긍정하게 되고 비로소 움츠러들었던 가슴을 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60대 남편분은 아내의 제왕절개 수술 자국에 매일 입을 맞춘다고 합니다. 이 상처 덕분에 우리 예쁜 딸들을 얻었잖아. 나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신이야 라고 말하면서요. 처음에는 질색하며 밀어내던 아내분도 이제는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장 감추고 싶은 콤플렉스까지 사랑해주는 남편 앞에서 아내는 여왕이 된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남자의 품격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변화를 시도하려 할 때 아내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바람 피웠어. 징그럽게 왜 안 하던 짓을 해 라며 면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포기하거나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아내의 거부 반응은 진짜 싫어서가 아니라 어색해서 그리고 혹시나 기대했다가 실망할까봐 두려워서 치는 방어막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종의 테스트인 셈이죠. 이 남자가 얼마나 진심인지 며칠 하다가 말 것은 아닌지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면박을 주더라도 허허 웃으며 넘기십시오. 당신이 너무 예뻐서 그렇지. 나이 드니까 당신밖에 없네. 라며 능청스럽게 받아치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매일 조금씩 다가가십시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스며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손만 잡고 내일은 어깨를 감싸고 모레는 가볍게 안아주는 식으로 강도를 높여가십시오. 아내의 경계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아내만의 시간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가슴 마사지와 스킨십이 아무리 좋아도 아내가 피곤하거나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는 과감하게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 내가 발 마사지나 해줄게. 그냥 편하게 쉬어. 라고 말하며 한 발 물러설 때 아내는 당신에게서 여유와 배려를 느끼고 더 큰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부부라는 관계를 재정립하는 여정입니다. 젊은 시절의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이었다면 노년의 부부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은은하게 타오르는 숯불이 되어야 합니다. 불꽃은 화려하지만 금방 꺼지지만 숯불은 겉보기엔 뜨겁지 않아 보여도 그 안에는 엄청난 열기를 품고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가슴 마사지는 그 숯불에 산소를 공급하여 온기를 유지하는 풀무질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성싱을 넘어선 생생의 동반자로서의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면 부부 관계의 횟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횟수에 집착하는 강박을 버릴 때 한 번의 만남이 주는 밀도는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1년에 몇 번이라도 좋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온전하게 서로에게 몰입하고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경험을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전문가가 섹스리스를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성관계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스킨십과 대화가 없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삽입 성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서로 안아주고 쓰다듬으며 천을 나누는 행위만으로도 부부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가슴 애무법은 바로 그러한 비삽입 성교의 가장 고차원적인 형태입니다. 남성의 발기력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던 70대 남성분이 이 방법을 통해 제2의 신혼을 맞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아내를 멀리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의 상담 후 발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손과 입 그리고 온몸을 이용한 애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그때는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온전히 나를 사랑해주는 게 느껴져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남편분도 발기 없이 아내를 만족시켰다는 자신감에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오히려 자연스럽게 아침 발기가 회복되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몸이 반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성 발기 부전 치료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은 수행해야 할 과제가 아닙니다. 그저 즐거운 놀이이자 휴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는 해야 한다는 의무감 대신 놀고 싶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또한 아내의 가슴 건강을 챙겨준다는 명분은 남편이 아내의 몸을 만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구실이 됩니다. 유방암은 여성 암 1위입니다. 정기적인 가슴 마사지는 멍울이나 이상 조직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보, 요즘 유방암이 많다는데 내가 검진 좀 해줄게 라며 자연스럽게 다가가십시오. 건강을 챙겨준다는데 마다할 아내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건강검진으로 시작했지만 그 손길이 부드러워지고 사랑이 담기면 자연스럽게 애무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침실을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성소로 만드십시오. 칙칙한 이불을 화사한 색상으로 바꾸고 침대맡에는 두 분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을 놓아두십시오. 그리고 텔레비전을 침실에서 치우십시오. 부부가 침대에 누워 각자 스마트폰만 보거나 텔레비전만 쳐다보다 잠드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침실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은 차단되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우주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조명 하나, 향초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더 로맨틱해져야 합니다. 젊음은 그 자체로 빛나지만 노년의 아름다움은 가꾸고 연출해야 빛이 납니다. 아내를 위해 침실을 호텔처럼 꾸며놓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 정성만으로도 아내는 감동할 것입니다. 분위기에 약한 것이 여자입니다. 분위기가 잡히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몸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은 벅차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 부부는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이며 관계를 회복하기에 가장 빠른 날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밤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따뜻하게 손을 비벼서 아내의 어깨에 올려놓는 것, 잠들기 전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고생했어 라고 말해주는 것. 이 작은 날갯짓이 모여 태풍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아내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단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잠자고 있던 사랑의 기술을 깨워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내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여러분의 말년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이 단순히 기술적인 매뉴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는
아내의 가슴을 만지는 그 행위가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의 과정이라고들 합니다. 직장을 잃고 체력을 잃고 친구를 잃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잃어도 마지막까지 우리 곁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아내입니다. 그 아내와의 연결, 고리마저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노년은 너무나 춥고 쓸쓸할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와의 관계가 단단하다면 세상 그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행복한 노부부의 모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공원을 산책할 때 꼭 손을 잡고 걸으며 벤치에 앉아 서로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는 그 소박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분들께 비결을 물었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서로를 만져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이 대답 속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터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의학적으로도 피부 접촉이 부족한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높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피부 기아라는 병명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아내의 몸을 어루만지는 것은 아내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의 건강과 수명을 지키는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특히 가슴 마사지를 통해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은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사랑을 자주 나누는 부부일수록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적 효능보다 더 가슴을 울리는 것은 그 손길 속에 담긴 감사의 의미입니다. 아내의 가슴은 당신의 자식들을 먹여 살린 생명의 샘이었고 당신이 힘들 때 기대어 울었던 안식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샘이 마르고 안식처가 낡았다고 해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그 낡음 속에 깃든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더욱 소중하게 어루만져야 마땅합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아내는 생각할 것입니다.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 사람이 내 쭈글쭈글한 몸까지 사랑해 주는구나. 그 깨달음이 주는 행복감은 보톡스 주사 100번을 맞는 것보다 아내를 더 젊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자존심이 고개를 들고 있지는 않나요? 남자가 체면이 있지 라는 낡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내 앞에서 세우는 자존심만큼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남자의 자존심은 밖에서 세우는 것이고 집 안에서는 아내를 웃게 만드는 능력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여왕으로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왕이 됩니다. 하지만 아내를 한녀 취급한다면 당신은 한녀의 남편인 하인에 불과합니다. 이 간단한 이치를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평생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손길 한번 건네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눈을 감는 남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안아줄 걸,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이 뒤늦은 후회는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이 아내를 안아줄 수 있는 마지막 밤일 수도 있다는 절박함을 가지십시오. 그 절박함이 당신의 손끝에 진심을 담아줄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들이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이 갑자기 왜 이래 하며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핀잔은 싫음의 표현이 아니라 쑥스러움의 표현이자 진작 좀 이렇게 해주지 라는 투정일 뿐입니다. 그 투정을 귀엽게 받아 넘기며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당신의 사랑을 손으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면 아내의 눈빛이 달라지고 한 달이 지나면 아내의 피부색이 달라지고 1년이 지나면 두 분의 인생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마지막 다짐을 할 시간입니다. 오늘 밤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거창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물에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내 옆에 누워 조용히 손을 잡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이 여자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기술은 연습하면 늘지만 마음은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돕기 위해 제가 작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아내의 눈을 3초간 지그시 바라보며 당신 참 곱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가슴 주변을 아주 천천히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 마사지해 보십시오. 만약 아내분이 주무시고 계신다면 잠든 아내의 머리맡에서 이불을 덮어주며 마음속으로 기도하듯 사랑을 전해도 좋습니다. 그 따뜻한 파동은 잠든 아내의 꿈속까지 전달될 테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부 관계 회복은 결코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 당신의 침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잃어버린 웃음과 사랑을 되찾아주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부가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반려자로 남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느끼신 점이나 앞으로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겠다는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부터 나는 아내를 여왕처럼 모시겠습니다. 혹은 여보, 그동안 무심해서 미안해. 이제부터 내가 잘할게. 같은 진솔한 고백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글자로 적는 순간 그 결심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중년 남성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분들이나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지는 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셔서 앞으로 계속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알찬 정보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더 깊이 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아내분과 함께 매일매일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행복한 노후를 그리고 다시 피어날 두 분의 로맨스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